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11월은 가을의 끝자락이자 겨울의 문턱이지요. 양력으로 따지는 24절기도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과 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11월엔 첫눈이 내리는 곳이 많죠. 물론 남쪽 바닷가로 내려가면 12월에 내리는 곳이 대부분이지요. 우리나라가 국토가 큰 나라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렇다고 남북과 동서로 계절의 분포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요. 올해는 여름이 혹독히 뜨거웠던 관계로 바다의 수온이 아직도 높아서 평년과 다르게 11월에도 유난히 더웠죠. 하지만 계절을 걸을 순 없어서 서고 동저의 겨울 기압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찬바람이 불어내리고 기온이 급락하고 있네요. 어김없이 11월엔 찬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거리를 구르고 앙상해진 나뭇가지와 함께 황량하고 스산한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두터워진 옷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함께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을 따라 들고 나는 차가운 공기가 이젠 겨울이에요 라고 하네요. 이러한 11월의 느낌을 담아 동쪽숲 쉼터는 11월은 무슨 색일까로 이야기합니다.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그가 전해준 고통 속의 행복으로 이야기해요. 30여 년 전 마주한 당뇨 환자였던 그에 대한 추억이에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17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상과 기후 중 계절값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살펴보면 서리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10월에 첫서리가 내리고 일부 해안 지역과 남부 지역은 12월 또는 1월에 서리가 시작되네요. 눈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11월에 첫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은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첫눈이 내리는 곳은 거제로 1월 9일이라고 해요. 제주는 거제보다 더 남쪽에 있지만 한라산이 있어서 더 빨리 내리겠죠. 강릉에는 11월에 첫눈이 내릴지 12월로 넘어갈지 궁금하네요. 동쪽숲 쉼터는 11월은 무슨 색일까로 이야기해요. 웬 뜬금없는 색깔이야 라고 하실 수 있죠. 11월이 주는 느낌을 떠올리다 보니 그 느낌과 연결된 색이 자연스레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색이 갈색이네요. 낙엽과 나무의 색이 갈색이잖아요. 그런데 색에 대해 언급한 책인 컬러의 말, 모든 색에는 이름이 있다의 내용 중 갈색에 대한 설명에는 인류는 갈색 계열을 감사하며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땅의 색이지만 그보다는 진흙, 먼지, 거절, 그리고 대변의 색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래요. 갈색은 그 색조 때문에 대접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무지개의 세계도 없고 단순한 색상 환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결국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란색을 섞어야 얻어지는 색이고 그러다 보니 밝거나 빛나는 색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서양 사람이라서 서양인의 시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색의 전공자도 아니고 사전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갈색에 대해 조금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결국 갈색은 비옥함, 생명의 어머니인 대지, 잘 마른 나무의 힘들을 상징하지요. 현대에 들어선 자연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진 탓에 과거 고정관념과는 달리 원목 가구와 같이 갈색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지요. 하지만 가을, 그것도 늦가을을 떠올리면 갈색이 근원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의미와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그래서 갈색이 11월에 어떤 면과 잘 어울릴까 하고 생각해 보면
11월은 우선 쓸쓸함과 고독과 같은 상실감을 먼저 마주하게 되네요. 단풍이 지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은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회환을 불러오죠. 또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차가워지는 것이 내면의 고독을 부채질하는 듯 싶고요. 그러면서 앙상하게 드러난 나뭇가지가 주는 황량함과 이별과 죽음을 떠오르게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가톨릭 천주교회에서는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기념하고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정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과거 신부님의 강론 중에 특히 11월에 나와 관련 없는 분이라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평안하시길 기도하면 그분들은 엄청 큰 위안을 받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삶에 지치고 바쁜 우리네 삶 속에 매일 위령을 위해 기도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 특별히 자연 분위기와도 어울리는 11월에 이분들을 위해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도 조용히 묵상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는 좋은 방법 같아요. 이때 성당에서 위령 미사를 지낼 때면 신부님이 보라색 제의를 입는데요. 여기서 보라색이 갖는 의미는 회개와 금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시기에 보라색 제의를 갖추고 또 장례 예식에도 사용된대요. 그래서 보라색 혹은 자주색이라고도 표현하는 색도 11월에 어울리는 색이 아닐까 해요. 컬러의 말 내용 중에 자주색은 특별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널리 퍼져 있대요. 오늘날에는 색상환에서 주요 색인 빨강색과 파란색의 사이에 낀 보조색이라고 여기고요. 실제로 보라색 범위에 드는 색들을 보면 파란색에 가까운 색과 빨간색에 가까운 색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보라색은 서양에서는 부유함, 과도함, 그리고 통치자의 상징색이고 자주색에 쌓여 태어났다는 건 왕과 태생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로마 황제의 색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엔 왕과 왕족만이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일본에서도 진한 보라색이 평민에게는 금지된 옷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엔 천연물로만 염색할 수 있었던 과거엔 자색 염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재료들도 고가여서 그 가치가 높았던 것이 한 원인이래요. 여기서 우리나라 전통 색채에 대해 알아보면 음양 오행에 따라 5가지 방위를 뜻하는 섞임이 없는 순수한 색인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을 오방정색이라고 하고 오방정색 중 2색이 섞여서 그 사이에 놓이는 색을 오방간색이라고 했어요. 여기엔 녹색, 벽색, 홍색, 유황색, 자색의 5가지예요. 오방정색을 양의 성질을 가진 색이라고 했고 오방간색은 음의 성질을 가진 색이라고 해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름다운 한국 전통 색상표가 만들어졌대요. 모두 90가지고요. 개중엔 담주색과 같이 아주 예쁜 이름들도 보이네요. 지금까지 11월은 무슨 색일까로 이야기를 꾸려봤네요. 11월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감성들을 마주하면서 지금 해야 할 것들을 되짚어보고 소홀하거나 무심했던 것이 있다면 보듬고 다독여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겠네요. 11월은 갈색과 보라색인가 봐요. 이어서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그가 전해준 고통 속의 행복.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그가 전해준 고통 속의 행복으로 이야기한다. 30여 년 전 농촌진흥공무원으로 합숙 교육을 받을 때의 추억이다.
농촌진흥 관련 공무원들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 시간이 있다. 교육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할 것과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목적에 어느 때 교육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교육 형태는 교육과 함께 먹고 자는 합숙 교육이었다. 교육 구성원은 전국에서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이 모여 큰 방 하나에 2층 침대가 6개씩 12명이 함께 잠을 자는 시설을 갖춘 경기도 수원 소재 농업 전문 교육기관에서 행해졌다. 보통은 교육 첫날 각자 잘방을 배정받고 구성원의 소속과 이름 등이 적힌 유인물을 통해 대략 파악한 뒤 첫날 밤 통성명을 통해 인사를 나눈다. 이때 대개 소속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이름 등을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 혹은 학연, 지연 등등의 확인이 오고 간다. 그러면서 교육 동기로서 친밀감이 쌓여간다. 그런데 이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가 자기소개 뒤에 독특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자신은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기에 식사 후에 인슐린을 주사해야 해서 이 행위 때문에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슐린이 든 병과 가느다란 주황색이 눈에 띄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여주었다. 당시만 해도 지금같이 당뇨병이 많지 않던 시기라 구성원 모두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기에 반드시 인슐린을 근육에 투입해야 하고 2형 당뇨병은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가 해당하고 보통 약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혹시 자신이 마약을 주사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던 모양이다. 11명 구성원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특별한 상황임은 모두가 인지했다. 그렇게 첫날 밤은 그가 주사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일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 아닌 문제는 그 다음 어느 날에 발생했다. 저녁 식사 후 숙소에 모두 모여 잘 준비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은 저녁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주사량을 조금 늘려야겠다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곤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 가방을 뒤지더니 스틱형 설탕과 소라 과자를 꺼내 우적우적 씹어먹는 것이 아닌가. 아니 무슨 일이지? 하곤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5분 정도 지난 후 또 일어나 과자를 너무 먹었다며 다시 인슐린을 투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던 것은 이런 일이 한 번 더 반복되었다. 결국 11명 중 한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지금 괜찮냐고 일어나서 물었고 나머지 10명 모두 불안감에 자는 척하다가 모두 일어나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가 어떻게 당뇨병을 얻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그가 인슐린을 주입하면서 대략 그날의 식사를 포함한 먹은 것 모두를 계산하고 육체적 업무나 운동량 등을 감안하여 인슐린 기준량에서 가감하여 주사한단다. 그런데 이 주사량이 잘못 계산되어 인슐린 양이 증가하면 저혈당이 되기 때문에 몹시 위험하단다. 그래서 가방엔 항상 스틱용 설탕과 소라과자를 반드시 가지고 다닌단다. 그러니까 오늘 그는 적절한 인슐린 투입량을 맞추지 못해 저혈당 조짐을 느껴 긴급히 일어나 설탕과 소라과자를 먹었고 이 과정에서 추가 인슐린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이 반복된 것이었다. 당시 나는 이 설명을 듣고 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몹시 불합리하고 또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맞추질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라는 다소 화가 나는 동시에 그런 그가 평생 지고 가야 할 고통이기에
안쓰러움이 함께 밀려들었다. 그래서 이젠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이젠 맞춘 것 같다며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이야기에 나는 그의 고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결을 달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덧붙인 이야기는 그 당시 교육 오기 불과 얼마 전까지 그는 저혈당이 오는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단다. 당뇨병의 저혈당은 매우 위험하며 심하면 의식불명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가끔 접하는 당뇨 환자의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는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기 전까지 느껴지는 전조 증상인 힘 빠짐, 몸의 떨림, 식은땀, 현기증, 두통 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운전은 어불성설이고 길을 걷다가도 그냥 의식을 잃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응답을 받아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했다. 바로 저혈당의 전조 증상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그에겐 엄청난 일이었고 기적이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서 진정 감사함과 은혜로움이 그대로 묻어났다. 그는 저혈당으로 인해 오는 그 증상을 느낄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고통이 아닌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했다. 이런 그의 이야기가 나에게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를 제외한 우리 11명 모두는 그의 이야기를 들은 그 다음 날부터 그가 자는 중에 부시럭거리든 과자 씹는 소리가 고요함을 깨고 우렁차게 들리든 모두 숙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주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지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라고 이해하면 될 듯 싶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도의 응답을 받든 그렇지 않든 삶 자체가 축복인 듯해요.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그는 기쁨 안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내가 다른 이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닐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생각대로 불행이라고 해도 그 안엔 내가 모르는 행복이 또 다른 형태로 공존하는 듯 싶어요. 더불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삶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네요. 11월 초순이 되면 대관령에서 근무할 땐 도암댐에 도암호를 찾아서 주변에 나무들이 늘어선 곳에서 숲의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고요함을 느끼곤 했네요. 한참 맹렬히 생장하는 여름철의 숲에서 나무들이 수많은 잎을 달고 왁자지껄 힘차게 뿜어내던 기운이 어느새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어 그루터기에 쌓이고 가지만 외롭게 드러낸 모습으로 바뀌고 나면 왁자지껄하던 소음 아닌 기운은 간데없고 그저 고요함이 전해지는 그 느낌이 편안하면서 충만했던 기억이에요. 우리네 삶도 나무와 같이 편안하고 또 부족함 없이 충만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라보네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 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